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58,000달러 중반까지 치고 오른 뒤에 57,000달러 다지기를 이어가고 있는 사이 이더리움도 시세를 받으면서 신고가를 향한 몸짓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서서히 알트장 중심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번 이더리움 랠리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증한 것이 외부적인 요인이라면 내부적으로는 52만 개 넘는 이더가 소각이 됐고 무려 790만 이더가 이더리움 2.0에 예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10월 27일에는 알테어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10월 이더리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연준이 최근 들어서 계속 재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제롬 파월 의장은 기존의 스탠스를 완전히 바꿔서 암호화폐 금지 의사 없다 이런 말로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하며 놀라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 최고 혁신 책임자가 암호화폐 무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지원 사격을 날렸습니다. CBDC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껴안는 스탠스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인데 블록체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잃지 않겠다 이런 전략적 노림수가 깔려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자연스럽게 리플과 연계돼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달러 CBDC의 전 세계 유통을 위해서는 결국 국가 간 달러 CBDC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즉 브릿지 통화가 필요한데 지구상에서 가장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브릿지 통화가 XRP라고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CBDC 시대와 XRP는 자연스럽게 연계돼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은 최근 국가 간 송금의 표준 프로토콜인 ISO 20022에 가입을 했는데 리플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CBDC의 속도를 내면 낼수록 XRP에 대한 관심 역시 더 커질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가 국제 송금 브릿지 통화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안타깝게도 기술력이 아니라 SEC와의 소송입니다. 기술력은 이미 입증됐다는 점에서 참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도 SEC와 싸우겠다라면서 지원 사격에 나선 XRP 홀더가 전 세계 55개국에서 42,000명이 모였습니다. XRP 홀더 대표격으로 존 디튼 변호사가 조만간 법원 증언에 나서게 되는데 의미 있는 지원 사격의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소식들이 새롭게 전해졌습니다. 특히 리플 홀더분들에게는 단기적인 시세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리플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 재돌파에 성공한 뒤에 57,000달러 초중반으로 후퇴해서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급격한 단기 급등 뒤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다지기 양상으로 보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상승한 71로 탐욕 단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4%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의 RSI가 10월 6일 이후에 상승하는 가격과 동조화되지 않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 같은 RSI 약세 추세는 상방향 모멘텀 상실과 후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차 지지선으로는 최근 일주일 동안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54,000달러로 지목이 됐는데 여기서 더 후퇴할 경우에는 5만 달러 부근까지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RSI 약세 추세를 무시하고 사상 최고가 경신을 위해서는 58,500달러 부근으로의 일간 고점 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에 이더리움이 장중 3,800달러를 뚫어내면서 랠리를 펼쳤습니다. 9월 7일 이후에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동력 과시한 것인데 현재 위쪽으로의 저항선은 4,000달러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더리움의 상승 랠리의 기본 배경으로는 그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소각과 또 이더 2.0 예치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런던 포크 이후에 50만 개 넘는 이더가 소각이 됐고 현재 이더 2.0에는 790만 이더 넘게 예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래소 매매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것이어서 가격 상승 압력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급격한 폭등 수준보다는 서서히 저점을 높이면서 신고가 경신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이더리움으로 옮겨졌다는 점도 이더리움 랠리의 배경으로 꼽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헤지펀드 운용사 비트풀 캐피탈의 CEO 조 디파스퀘일은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인 다음 이더리움이 지금 랠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일부 이익이 알트코인으로 순환되는 것일 수 있고 정상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다시 도약할 경우에 이 같은 추세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요즘 미국 연준의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보면 연초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0월을 억토버로 만드는데 지원 사격을 했던 인물은 다름 아닌 연준의 파월 의장이었는데 그는 9월의 마지막 날 암호화폐를 금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시장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에는 호재성 멘트로 다가오면서 비트코인은 10월 첫날부터 10% 넘게 폭등했지만 갑자기 돌변한 입장의 배경이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난 3월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불쑥 내뱉을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를 평가절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준의 최고 혁신 책임자가 암호화폐에 무지하면 안 된다, 혁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혀서 여러모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수나이나 투테야 최고 혁신 책임자는 연준의 생각은 암호화폐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배우는 것이다. 연준은 암호화폐 혁신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지나가던 소도 크게 웃을 법한 그 정도로 변화된 연준의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그런 활동들을 효과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가드레일을 디자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기존과 정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친화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날리고 있는 가운데 연준은 조만간 CBDC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가이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달러 CBDC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의 틀로 묶어버리고 동시에 블록체인 시대에도 달러 CBDC를 통해서 달러 패권을 이어가겠다 이 같은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해석을 더욱더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은 연준이 최근 국가 간 송금의 국제 표준 프로토콜 ISO 20022에 가입했다라는 점입니다. 국제 송금을 간편하고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세계 표준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인데 CBDC에 대한 연준의 관심이 기존과 사뭇 달라졌다라는 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편하게 송금을 주고받는 과정에 동참하겠다라는 것이고 미국은 이 국제 무대에서 달러 CBDC를 통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연준의 이 같은 스탠스는 자연스럽게 리플과 엮여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리플은 이미 지난해부터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준이 CBDC의 속도를 내면 낼수록 XRP에 대한 관심이 커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현존하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브릿지 통화가 XRP라는 점에서 XRP 홀더들 사이에서는 연준과 리플의 협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스텔라 루멘과 아이오타, 알고랜드 등도 ISO 20022에 가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협업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다만 기술력 측면에서는 리플이 아직은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플이 경쟁력이 더 강하다는 점은 쉽게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CBDC의 시대가 도래하면 도래할수록 리플과 스텔라 루멘 등이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준이 불과 6개월 사이에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CBDC 도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 리플 입장에서는 SEC와의 소송을 어떻게든 빨리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자체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SEC와의 소송이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연준과 협업을 하든 싸우든 스탠스를 정하고 추진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 막판에 결정적인 의미가 되고 있는 부분은 XRP 홀더들의 목소리를 법원이 듣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존 디튼 변호사가 홀더들 대표격으로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리플 소송 방어를 위해서 외곽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쏟으면서 리플을 지원 사격해 왔던 만큼 그의 이번 법정 증언 역시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XRP 홀더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지지 서명 운동을 벌였는데 전 세계 50개국에서 무려 42,000명 넘는 XRP 홀더들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걸 보면 SEC도 참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리플 잡겠다라고 소송을 냈다가 소송 국면 자체가 리플 대 SEC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대 SEC의 구도가 돼버렸고 SEC의 민낯을 XRP 홀더들이 수사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까발려 놓은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SEC의 모양새가 빠진 것도 부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존 디튼 변호사도 참 대단하고 XRP 홀더들,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XRP 홀더들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연준의 CBDC를 향한 의지와 리플의 연관성, 또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소송 분위기, 여기에 더해서 리플은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와 디지털 통화 생태계 구현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범한 독립단체 디지털 파운드 재단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재단은 영국에서 CBDC 구현을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출범한 독립 포럼 단체인데 조금 설레발을 치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영국 파운드 CBDC가 구현이 됐을 때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역할을 하는 상황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리플 XRP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된 현실은 아니지만 충분히 구체화되는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조금은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기관의 뻘짓을 막기 위해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업계 플레이어로 단연 코인베이스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의 어리바리한 정책 위반자들을 위한 교육자 역할을 자임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른바 디지털 자산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안서는 지난 몇 주 동안 코인베이스가 업계 관계자, 정책 위반자, 학계 인사들과 함께 회의를 벌여서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인베이스는 1930년대에 만들어진 법률, 그러니까 하위 테스트를 의미하는데 이걸로 인터넷 기반 자산 클래스를 규제하기에는 열악하다. 컴퓨터 시대 이전에 나온 법적 프레임워크에 디지털 자산을 억지로 적용하면 미국 내 암호화폐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건설적인 접근을 위해서 별도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단일 규제기관 지정, 투자자 보호 및 권한 부여, 상호 운영성과 공정한 경쟁 촉진, 이렇게 4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단일 규제기관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SEC의 단독 뻘짓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SEC를 비판한 대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10월도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억토버의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비트코인 전고 돌파 시도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진 모습입니다. 알트코인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도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의미 있는 결실 맺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